아이고, 동영상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정지된 화면으로 그냥 말소리만 넣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라디오나 다름없네요. 아, 사실 뭐 일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기본소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근데 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실무자들은 더 많은 걸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이제 정책안들 그리고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게 보면은 딱 그게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매달 일정량의 돈을 주는데 그 형태가 저축이 가능한 통장에 넣고서 이제 계속 그걸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이내에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형태. 그 형태가 주는 효과가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안 쓰면 아까우니까 어차피 써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 머니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게 저장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쓰고 그냥 아껴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이다라는 제일 큰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정말로 복지면은 정말로 이게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생돈 현금으로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될 수 없는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그 수익은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혹은 어디 마트 같은 데에서 이제 다른 은행 같은 데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다이렉트로 주진 않는다 이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인당 한 명 한 명이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 거고 그 결과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 활성화, 소비 증진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일정량의 돈을 매번 주고 그게 매번 사라지는 형태죠. 안 쓰면. 근데 이게 잘 보면 이렇게 될 경우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쥐고 있는 돈은 어떻게든 아끼려는 악착같이 드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되고 그게 축적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안고 가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매번 오는데 매번 써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인간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제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었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매번 네 통장에 돈이 일정량 들어오고 그게 사라진다. 그게 다음 달에 바로 사라진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나 반드시 다 써야지. 라고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근데 정작 사람들이 그렇게 주어진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시간이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시간은 언제나 들어옵니다. 우리 언제나 흐르고 있고요. 언제나 누수되고 있는데 언제나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요.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뭐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휴일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런 게 일상 다반사죠. 물론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너무 이제 과로에 막 시달리고 야근에 시달려고 그런 경향성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닌 대학생들이 또 학창시절 중고등 학생들이 모두 아실 거예요. 그때 막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이러신 분들이 많진 않죠. 아, 물론 학원을 가고 이런 건 맞죠.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내일 나는 뒤진다. 내일 나는 죽는다. 그러면 뭘 할까? 아, 오늘 안에 반드시 이걸 해낸다. 왜? 나는 내일 죽으니까. 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널려 있어서 그래요. 언제나 들어오니까 아직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아니지. 아쉬운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재난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완벽한 기본소득이 된다고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의외로 자원을 많이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같은 형태로 주게 된다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가 매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저장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매번 있는 대로 그냥 적당히 쓰지 뭐. 아, 이거 다 쓰려고 길 쓰고 아득바득 하는 것도 귀찮다.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 이게 인간이 익숙해지는 동물이라고.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6.25 때나 막 진짜로 늙으신 분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밥 하나 조금 있으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도 미리 배에 우거우거 집어넣죠. 토할 때까지. 토를 하더라도 집어넣어요. 이게 저도 약간 그 시대 분들하고 겹치는 제 성향이 있거든요. 저도 어떤 거 워낙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밥 같은 거 남기지 마라 이런 거 있고 어떻게든 다 먹어치워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사를 할 때 반찬이나 이런 거가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있는 거면은 아씨 귀찮아 안 먹어 이렇게 되는데, 한정된 걸로 딱 해서 전달되는 그런 게 나오면은요, 예를 들어 뭐 도시락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풀떼기고 뭐고 남기지 않고 다 싹 다 먹어서 배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니까 식사를 즐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개념인 거죠.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걸 빨리 다 치워서 저장을 미리미리 해놔야 돼. 왜냐? 지금 안 먹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폭식이나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강박증식으로 드시지 않고, 식사를 즐긴다 싶은 분들은 정말로 맛있는 것만 그냥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안에 끝장을 내야 돼 이런 발상으로 식사를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발상 차이가 뭘 주냐면은 밥이 좀 남아도 남기면 돼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겨도 돼라는 거는 어디서 오느냐, 넘쳐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너무나 널려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상상 못한 그런 발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본소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언제나 준다라는 걸 확신을 모든 시민한테 줄 수 있게 된다면 시민들이 처음에야 어떻게든 이거 빼먹어야 된다라고 다 쓸 거고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어차피 그냥 매번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거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겠네. 그냥 적당히 쓰자.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못 쓸 수도 있지 뭐. 한 7, 80만원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쓰고 싶은 거 생길 때만 써야지.
이렇게 바뀌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일 큰 비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돈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책정된 돈은 이만큼인데 한 100조라고 쳐요. 근데 막상 계속해서 돌려보니까 뭐야, 처음에는 100조 거의 다 썼는데 90조, 80조, 70조, 뭐야, 70조 언저리에서밖에 안 오네. 뭐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 뭐 다른 데 쓰던지 아니면 국고로 환수를 하든지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기묘한 현상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식사에 쓰는 밥에 대해서 밥 먹는 거 이제 식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말한 거긴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그 속담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은행에서 그러니까 매번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그게 안 쓰면 사라진다고 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다 쓴다고 하는데 막상 다 안 쓴다. 그게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 의외로 자동으로 들어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널려 있는 걸수록 이거에 대한 그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소득을 하기가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를 바꿔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100만원 현찰을 그냥 계속 뿌린다고 하면은 의외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더라고. 왜냐면은 100만원 현찰로 뿌릴 경우에는 안 쓴 돈이 그 사람 통장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형식으로 그냥 사라지는 그 돈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돈은 없다는 거예요. 묶이는 돈이 없다는 거죠. 국가가 계속해서 돌리는 돈만 돌리고 안 돌아간 돈은 또 다른 데에서 쓰면 되는 거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집단 심리 같은 것도 조금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한 건데 아마 지금과 같은 그래서 결론은 아마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 기본소득을 장기화시켜서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더 돈이 덜 들 수도 있다. 왜? 인간은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버린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 욕망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신뢰라고 제가 예전에 말했었잖아요. 이제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면은 기본소득은 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이 만족을 하면 기본소득은 못한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욕심에는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함정이라기보다 이면이다. 이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태 또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태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이 막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해서 뭐 욕심을 안 부린다 이런 게 아니라 만족과 그리고 이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경을 쓰는 것도 재화란 말이에요. 시간을 들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 우선 순위에서 멀어진 거일수록 사람이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소득을 반드시 다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멀어지고 그냥 언제나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자원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복지책인 동시에 경제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머리를 썼구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가 실패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도 머리를 썼고 그리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중소기업과 어디 동네 마트 뭐 이런 데에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머리를 잘 썼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행정 차원에서는 정말 유능하신 게 맞구나.
이게 성남시 얘기는 은연중에 알고 있긴 했지만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충분히 효용성이 있을 걸로 보여요.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뭐 나라가 망하네 뭐 이러시는데 뭐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서 100조 원 정도면은, 그리고 그 100조 원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만 회전을 일으킨다면, 그렇다면은 뭐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죠.